송은재TV 시작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에서는 한동훈 장관에게 민주당이 박살이 났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의해서 이렇게 깨지는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박살이 난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내용이 잘못된 걸로 가지고 팩트체크 확인도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억지를 부리고 갑질을 하고 이러다가 한동훈 장관에게 말 그대로 개박살이 났습니다. 박용진이 그렇고 최강욱이 그렇고 김의겸이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은 법사위에 좀 수준 있는 국회의원들을 좀 배치할 수 없느냐. 박범계도 그렇고 모두 이렇게 피의자라든지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법사위에서 원래 빼줘야 됩니다. 이 김남국도 그랬습니다. 이걸 빼줘야 하고 좀 법사위는 국회 상임위 중에 꽃 중에 꽃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국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법을 만드는데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이 법이 정말 국민 전체에게 필요한 법이냐, 본회의에 넘기기 전에 최종 점검하는 곳이 법사위입니다. 이 법사위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이렇게 김의겸이나 최강욱, 박용진 이런 사람을 배치를 하면 이게 무슨 한동훈 장관 들러리를 서는 것인지, 뛰어나다라는 걸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들러리 서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먼저 오늘 주요한 뉴스가 많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 윤리특위의 소위가 연기가 됐습니다. 김남국, 코인 의혹의 김남국에 대해서 이 제명 결정을 표결을 하기로 됐었는데 김남국이 오늘 오전 10시쯤에 자신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에서 좀 검토를 해보자, 그러니까 제명하지 말자 이 소리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니까 오후에 다시 열긴 했는데 재검토하자 이러면서 오는 30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이 제명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남국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가 있었는데도, 청년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도 김남국을 제명시킬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김남국을 탈당시킨 것도 가슴 아픈데, 또는 김남국과 이재명은 측근 중에 측근이죠. 이 김남국을 이재명이 쳐낼 수가 없는 것이다. 김남국에 대해서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하라. 그러면 민주당에서 엄호를 하겠다. 이제 소위에서 표결로 이렇게 통과가 되면 국회 윤리특위 전체 회의에서 또 표결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국회 본회의에 넘겨야 하는데, 원래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윤리특위의 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제명 결정, 제명 요청을 하게 되면 그대로 표결로 통과가 돼서 본회의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김남국이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하고 이렇게 민주당이 비호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국민들의 저항이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화영 재판입니다. 이화영 재판에서 이화영이 신뢰를 한다라고 하는 변호사도 또 사임을 하면서 오늘 오전에는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열린 이유는 이 판사 재판부에서 정말 화를 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달째 이화영 부인이 깽판을 치고 이화영 변호사가 깽판을 치고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이화영 쪽에서 오늘도 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자신이 개인적인 변호사를 다시 선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음에 또 이렇게 재판을 열자, 이런 재판 지연 전략, 이화영 쪽에서 이런 걸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도 더 이상 재판 지연을 할 수 없다. 이건 사법 방해다. 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고 하느냐, 재판 시간 끌려고 하느냐. 당연합니다. 지금 이화영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고 이재명 측, 이화영 부인을 비롯해서 이재명 측 모두가 나서서 이 회유 압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재판정에서 이화영이 검찰에서 한 그 진술,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그 부분을 쌍방울 측에 요청을 했고 이재명에게 보고까지 했다라고 하는 이 진술이 법정에서 나오는 것,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것, 이것만은 막아보자. 증거인멸 의혹을 받더라도 이것만은 막아보자. 지금 이런 전략인 겁니다. 거기에 이화영도 휘둘리고 있는 셈입니다.
재판부에서도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으로 재판이 열리고 있어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안부수도 나옵니다. 어떤 증언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볼 대목이고요. 이제 이 박용진과 최강욱, 김의겸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박살이 났습니다. 박용진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 검찰 특수활동비는 2017년이었습니다. 대대적인 감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건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박범계나 추미애도 모두 인정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를 했던 겁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이 영수증도 확실하게 하고 이 수사비입니다. 수사비. 전국 지금 검찰에게 나눠주는 수사비입니다. 그런데 좀 보안을 지켜야 될, 비밀스럽게 해야 될 부분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뉴스타파라고 하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떡값을 나눠주는 이런 식인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맞는 좀 뭐 일리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정리가 됐는데도 박용진이 지금 특수활동비 이걸 문제 삼아서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이 이 문제는 다 정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일부 그 유튜브에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그런 식의 주장을 할 게 아니고 박용진에 대해서 또 쏘아붙였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박용진이 그러니까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쓰는 이 정치자금, 정치 후원금을 쓰고 난 다음에는 선관위나 국회에 이 영수증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박용진이 영수증을 양쪽에 중복으로 제출을 해서 소위 이 돈을 빼돌린 것입니다. 이거 빼돌리다가 시민단체에서 적발이 돼서 모두 토해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거론을 하면서 한동훈이 박용진에게 영수증을 이렇게 이중으로 제출을 해서 이렇게 정치 자금을 빼돌린 이 사례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검찰 특활비는 그렇게 처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역공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박용진이 마이크가 꺼지고 난 다음에 국회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을 깎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서 예산을 깎는 것, 예산을 삭감해 드린다 이런 기대를 하라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갑질을 한 겁니다. 이 마이크가 꺼진 상태였는데 한동훈 장관이 되물었습니다. 지금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자기 기분 상하게 했다고 예산을 깎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순발력이 있죠. 이 속기록에 분명하게 남겨두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이 되물은 것입니다. 박용진이 며칠 전에는 전혀 근거도 없는 그 롤스로이스 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겁니다. 자신이 착각을 한 겁니다. 거꾸로 알고 박용진이 착각을 하고 이걸 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다가 한동훈 장관이 그렇지 않다. 사실관계는 이렇다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지금은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수가 없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때문이다. 그 다음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보정이 있어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풀어줄 만한 사유가 생겼을 때 변호인의 보정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교정을 해줬습니다. 가르쳐 준 겁니다. 가르쳐 줬으면 박용진이 이제 알았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을 뭐 세상 모든 걸 다 잘 알 수야 있습니까? 배워가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왕자병에 걸렸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한동훈 장관도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박용진을 역공을 취했습니다. 박용진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또 밝혀내면서 역공을 취하니까 쑥 들어갔다가 이번에 또 그 기분 나쁘다고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하다가 또 박살이 난 겁니다. 이 국회의원의 자격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최강욱입니다. 어제 최강욱이 또 한동훈 장관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깐죽거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깐죽거린다라는 말은 좀 심하지 않느냐. 국회의원이 갑질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 뭐 최강욱은 한동훈에 대해서 참 많은 해악을 끼쳤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다가 재판을 받고도 있습니다. 최강욱이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깐죽거린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여야 간에 뭐 설전도 벌어졌는데
깐죽거린다, 깐족거린다는 이게 뭐 최강욱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전에 나오는데 이게 비속어는 아니지 않느냐. 최강욱이 매일 하는 짓거리가 이렇게 깐죽거리는 짓입니다. 이러다가 한동훈 장관에게 또 된통 얻어맞았습니다. 최강욱은 뭐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닙니다. 그 다음 또 김의겸입니다. 김의겸이 자신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그게 경찰 수사 결과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건 이대로 두면 전례가 된다라고 해서 이 김의겸에 대해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해놓았습니다. 이걸 한 유튜브에 나와서 좀 재판이 빨리 진행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깐죽거렸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농담은 농담이 아니라 그냥 나쁜 짓이다 라고 하면서 정치판에서 뻥치다가 망신당하고 예능판 가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러고 다니시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랬습니다. 비꼰 것이죠. 김의겸이 예능판에 가서 뭐 이런 짓거리를 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김의겸의 자질인 것입니다. 원래 그런 자질이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의겸이 이렇게 한동훈 장관에게도 박살이 났는데 김의겸의 더 큰 문제는 어제 그 소위 해병대 수사 기록을 자신이 입수했다라고 하면서 공개를 한 겁니다. 그 서류를 국방부 차관 앞에서 흔들면서 그 서류 내용도 읽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해병대 수사 기록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군사 기밀을 유출한 것입니다. 해병대 수사관 쪽에서 누군가가 준 것이고 김의겸이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이건 법에 유출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 징역 2년형까지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이걸 국민의힘에서 이제 수사 의뢰를 하고 고발을 하겠다. 수사기관에서 당장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그렇게 직접적인 수사 기록은 아니고 대강의 수사 기록이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김의겸의 이 해병대 수사 기록을 입수하고 유출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건 되풀이되면 안 되는 범죄입니다.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 민주당과 또는 김의겸과 이 해병대 수사관들이 결탁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최상병 사건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외압이냐 또는 항명이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김의겸이 해병대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해병대 측과 해병대 수사단 측과 결탁이 되어 있다. 또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사 기록이 유출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법적으로 짚어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박용진, 최강욱, 김의겸 이 법사위에서 빼야 합니다. 이 빼줘야 합니다. 참 국민들 앞에서 창피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이고요. 한동훈 장관이 연일 민주당의 이 이재명의 민주당의 이 잘못된 비리,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따끔하게 국민들 앞에서 받아치면서 국민들의 속도 시원하고 또 진실관계,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의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민주당의 선대본부장, 민주당의 대표와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꼭꼭 집어내서 국민들 앞에 잘 설명해주는,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좋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잘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만큼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